금요일에 있었던 주요 좀 관심을 끌 만한 종목들 브리핑 제가 좀 해드릴게요. 주가 흐름도 좋았고 실적도 눈에 띌 만한 기업 두 종목을 제가 픽업했는데요. 첫 번째는 T모바일입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 중에 2등 업체거든요. 1등이 버라이존, 2등이 T모바일이고요. 이 T모바일은 2020년도에 스프린트라는 이동통신사하고 합병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22년 지금 합병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T모바일 지난주 금요일에 151달러로 주가가 장 마감했고요. 장 하루 동안 무려 주가가 7.37% 급등했습니다. 자, 어떤 호재가 있었느냐? T모바일 같은 경우는 EPS나 매출도 3분기 매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게 통신사는 어쨌든 가입자 이동통신 가입자를 많이 끌어오는 게 그냥 베스트잖아요. 왜냐하면 신규 가입자는 이제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4G, 5G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자를 늘린다는 말은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을 뺏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넷플릭스나 이런 OTT 업체들이 중요하듯이 동일하게. 자, T모바일 3분기에 후불 전화 가입자. 미국은 이제 선불 전화도 가입을 받고 후불 전화도 가입받거든요. 우리는 한 달 전화 쓰고 요금을 그다음 마지막에 내니까 후불 요금이죠. 예. 미국도 이제 후불 요금이 대부분이니까 후불 요금제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3분기 석 달 동안 85만 4천 명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T모바일이 월가 전망치가 72만 명 조금 넘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거보다 월등히 좋았죠. 이게 스프린트하고 합병했던 게 2020년이니까 2020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최고죠. 1위 사업자. 근데 같은 기간에 이동통신 1등 사업자 버라이존을 봤더니 버라이존은 후불 요금 가입자가 8천 명밖에 안 늘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100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T모바일 주가가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3등 사업자 AT&T 많이 늘었습니다. 70만 8천 명 늘었는데 T모바일에는 못 미쳤죠. 자, 이 차이를 어떻게 이 차이가 생긴 거냐? 버라이존하고 AT&T는 다른 부가 요금들이 막 비용들이 오른다 그래서 예. MG5님 우리나라도 선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세가 그렇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버라이존, AT&T는 사실은 지난 3분기 통신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근데 AT&T는 시장 가입자, 그러니까 가입자를 확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거든요. 그 효과가 전화요금 가입자, 후불요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회사가 목적한 바 그대로 지금 달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회사가 향후 실적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연 가입자 목표치를 620만에서 640만 명 올 한 해 동안 늘리겠다라고 전망했는데 이전 전망치가 600만에서 630만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숫자가 훨씬 늘어났죠. 적게는 10만, 많게는 20만 정도 더 많이 우리 가입자를 늘릴 거야라고 전망했고요. 합병 시너지, 스프린트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종전에는 54억에서 56억 달러로 봤는데 이게 57억에서 58억 달러로 합병 시너지가 더 날 거다라고 본 겁니다. 좋아지는 거죠. 맞죠? 이러다 보니까 T모바일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애정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맥도날드.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음식업체다. 맥도날드 주가도 지난주 금요일에 3.55% 상승하면서 270달러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실적 좋았어요. 맥도날드 실적 어떨까? 사실은 좀 우려했었는데 3분기 자 보십시오. EPS가 2.68달러. 시장 전망치가 2.58이었으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고요. 매출액 시장 전망치가 556억 9천만 달러였는데 5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죠. 자, 이런 음식점하고 유통업체는 매출 EPS도 그렇지만 핵심 지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게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동일 점포 매출이 얼만큼 늘어났냐면 9.5%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났죠. 이게 월가 전망치가 5.8%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9.5나 늘어난 거예요. 자, 맥도날드가 실적도 좋았지만 제품 가격을 3분기에 인상했거든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을 줄이려고 했던 저소득층은 값싼 맥도날드 제품을 덜 샀겠죠. 저소득층 고객들한테는 일정 부분 매출의 악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풀 서비스를 늘렸거든요. 그냥 단순한 버거 제품만 아니고 다양한 샐러드 제품이라든지 조금 럭셔리한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고소득층이 맥도날드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올려서 줄어드는 저소득 고객층을 풀 서비스를 통해서 늘어난 고소득층 고객으로 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점포 매출은 오히려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실적 발표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평가했냐 보십시오.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그대로 유지했고요. 소비 지출이 안 좋아지는 압박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했다. 또 앞으로 유럽 사업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고요. 자, 총평은 이렇습니다. 왜 지금 치솟는 인플레이션, 향후 경기 둔화 우려에도 우리는 왜 맥도날드를 사야 되는지, 맥도날드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지를 이번 실적에서 입증해줬다. 굉장한 호평이죠. 그런 면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맥도날드, 티모바일도 굉장히 시장 상승에 일조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